여러분, 식사 후에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55살 이후라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심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순환기내과 전문의로서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대신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을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확실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홍렬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위와 장, 그리고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식사 후 불편감인데요. 단순히 체한 것 같다고 넘겼다가 병이 커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곁들여 어떤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배가 부르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커지고 위산이 강하게 분비되는데 이때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반복되고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집니다. 오래 방치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돼 협착이 생기고 결국에는 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식도 근육이 약해져서 역류를 막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나만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동안은 절대 눕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가볍게 앉아 신문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흡연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식후 한 대인데요. 사실 이 한 대가 심장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심장이 바빠집니다. 이때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그 순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한 대만이라는 말은 사실상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식후 운동을 하면 살도 빼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액은 위와 장으로 몰리는데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통, 더부룩함, 심하면 위경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바로 식후 뜨거운 목욕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액을 피부 쪽으로 몰아가서 소화기관에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결국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혈압이 급격하게 변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실신이나 뇌졸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반드시 식사 후 2시간 이상 지난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모습과 많이 겹쳐질 겁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68살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는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셨습니다. 몇 달 뒤부터 속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생겼는데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위장약만 약국에서 사 드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이미 식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역류성 식도염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누우시는 습관만 고치셔도 증상이 절반 이상은 줄어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는 한동안 멍하니 계셨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 병을 만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환자는 72살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담배를 피워오셨는데 꼭 밥 먹고 한 대를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바로 스텐트 시술을 해서 겨우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이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밥 먹고 피우는 한 대가 이렇게 큰 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세 번째 환자는 65살 남성분이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식사 후마다 공원에 나가 격하게 조깅을 하셨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말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통과 구토가 생겨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험이 악화됐고 위경련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운동 자체는 좋은데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조깅을 하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려 소화기관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군요 하며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70살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식사 후 꼭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셨습니다. 몸이 개운하다고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욕 중에 어지럼증을 느끼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곁에 있어 병원에 빨리 오실 수 있었지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뇌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따뜻한 목욕이 몸에 좋을 수는 있지만 식사 직후에는 오히려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69살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식사 후에 늘 졸음이 몰려오면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문제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깊게 잠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자세가 위를 압박해서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위산 역류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목에 이물감이 계속 남는 만성 후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제가 생활습관 교정을 부탁드리면서 의자에 앉더라도 허리를 세우고 호흡을 깊게 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증상이 점차 호전되는 걸 보며 작은 습관 교정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환자분은 66살의 당뇨 환자였습니다. 식사 후마다 물을 한 컵씩 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위산이 희석돼서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고 소화가 더뎌졌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원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한다고요. 그 방법을 지킨 뒤로 속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6분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환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오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처음부터 병을 불러올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생 해오던 습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쌓여서 결국 병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식사 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대로 식사 후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실천 가능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병은 의사가 아니라 본인이 고친다. 약도 필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효는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먼저 식사 후 바른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죠. 그런데 그때 눕는 대신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계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이고 어깨는 힘을 빼고 배를 살짝 편안하게 내놓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가 위의 압력을 줄여주고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특히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의자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는 거죠. 5분에서 10분만 해도 소화가 한결 편안해지고 졸음도 덜 쏟아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산책은 다릅니다. 집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쐬는 것 혹은 정원이나 동네를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위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단,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려서 소화가 방해되니까요. 느긋하게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은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식사 직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뇨 환자분처럼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이죠. 대신 식사 30분 뒤부터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내 수분이 쉽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호흡법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아서 배에 손을 얹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걸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위와 장의 긴장이 풀리고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무엇보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식사 후 곧바로 가족과 언쟁을 하거나 걱정거리를 붙잡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생기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장의 혈류가 줄고 소화효소 분비도 억제됩니다. 결국 소화불량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절대 화내지 말고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라. 이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음식 일기 작성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속이 안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면 특정 음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커피나 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식사 후 불편할 때마다 먹은 음식을 간단히 적어두면 본인만의 주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 해도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특히 55세 이상이라면 내시경 검사를 1, 2년에 한 번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 다들 아시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습관들은 하나하나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을 예방하는 힘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의사로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눕지 않고 가볍게 걷고 호흡을 조절하고 물은 천천히 마시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위와 심장은 훨씬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습관들 중에서 나도 이거 하고 있는데 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건 몰랐는데 오늘부터 꼭 지켜야겠다 싶은 게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가족이나 친구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그 대신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쉽겠죠? 이제부터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관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한 수면 관리입니다. 소화기 질환과 수면은 생각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특히 늦은 밤에 과식하고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확실하게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마치셔야 위가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위의 압력을 크게 줍니다. 그 결과 위산이 쉽게 역류하고 위장 운동도 방해를 받습니다. 55세 이후 체중을 줄이는 건 쉽지 않지만 오케이지만 줄어도 위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도 체중을 줄이면서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특히 위와 장은 감정에 가장 민감하죠. 걱정과 분노가 쌓이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장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보다 좋은 마음이 먼저다. 명상, 기도, 산책, 음악 감상 무엇이든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 상담입니다. 55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더 자주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편감이 오래 이어진다면 나이 드니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식사 후 눕지 않기, 다음 달에는 식사 후 물 천천히 마시기, 또 그 다음에는 하루 10분 산책하기.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55세 이상이실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품위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저렇게 하고 있었네 하고 떠오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식사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평생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식사 후 관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난 뒤에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혹은 바로 소파에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식사 후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위와 장의 소화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불편감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해야지 하고 너무 격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위와 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통증이나 역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식사 후 10분 산책입니다. 이 산책은 절대 땀을 흘릴 정도로 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천히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편안하게 걷는 겁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면 딱 알맞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음식물이 잘 내려가고 혈당 상승이 완화되어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0대 여성 환자분도 당뇨가 있었는데 매일 저녁 10분 산책만 꾸준히 하셨습니다. 몇 달 뒤 혈당이 안정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이처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식사 직후 목이 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 속에서 음식과 위산이 섞여 소화가 한창 진행돼야 할 때 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위산이 희석돼 버립니다. 결국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함이나 체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너무 건조하게 남아 있어서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 물은 위를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졸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55세 이상이 되면 식사 후 졸음이 자주 몰려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소화기관이 피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졸음을 참지 못해 소파에 누워버리면 위산이 식도로 쉽게 올라옵니다. 그게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세요. 눈을 잠시 감고 호흡만 가다듬어도 뇌가 맑아지고 졸음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늘 점심 식사 후 졸음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앉아서 호흡하기를 2주간 실천하고는 훨씬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호흡법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소화기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 위에 손바닥을 살짝 얹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뒤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5회만 해도 위 근육이 이완되고 음식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생활치료로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숨 쉬는 것 하나만 바꿔도 소화에 도움이 된다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올바른 식사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식사하시기도 합니다. 이 자세는 음식물이 위에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식사할 때는 등을 곧게 세우고 무릎과 엉덩이를 직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위를 혹사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음식을 빨리 삼키는 습관이 있었는데 결국 위염이 만성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음식을 최소 20분 이상 꼭꼭 씹어 천천히 드셔라라고 권유한 뒤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눕지 말 것, 담배 피우지 말 것, 격한 운동은 피할 것, 뜨거운 목욕은 삼갈 것,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은 10분 산책, 미지근한 물, 올바른 자세, 복식 호흡, 천천히 씹기.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위장병, 심장병, 뇌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습관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바로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지켜줍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식사 후에 눕거나 담배를 찾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도 경험을 공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